자, 지금부터 로봇 연구자를 위한 리시어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이미 리시어리 for the roboticist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말로 다시 한 것입니다. 원본 강의는 요한 솔라 박사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 솔라 박사님은 현재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Institute of Robotics and Industrial Informatics에 지금 연구하고 계시고 있어요. 이렇게 동일한 내용의 우리말로 유튜브 동영상을 강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요한 솔라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강의 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필연적으로 다소 달라진 요소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하다 보니까 강의 시간도 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원본도 같이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강의 내용은 요한 솔라 박사님의 2018년 논문 내용입니다. 2018년 논문의 내용보다 이 강의 내용은 좀 줄어들어 있어요. 시간 관계상 모든 그 논문 내용을 다 커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논문도 같이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로봇 연구자를 위한 리 이론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리 이론은 상당히 오래되었고, 그 다음에 분량이 상당히 큰 수학적인 이론입니다. 이 로봇공학에서는 회전, 병진, 그리고 많은 기하학적인 연산에서 상당히 유용한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상하게 뭔가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3차원 공간에서의 회전 또는 자세 관련된 연산을 엄밀하고 정확하게 다룰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리 이론을 사용하면은 회전이나 자세 관련된 미분이나 적분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추정 그리고 제어 이런 분야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리시어리는 굉장히 넓은 영역, 넓은 애플리케이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봇공학 외의 학문 영역에서는 예를 들면 양자물리, 입자물리 뭐 이런 데에서 리시어리를 사용하는데, 이때는 리시어리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로봇공학에서는 리시어리의 굉장히 작은 부분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될 로봇 기술자를 위한 리 이론, 이 강의에서도 리 이론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의 직관적으로 잘 알고 있는 수학적인 방법들을, 예를 들면 행렬이나 벡터 이런 관련된 연산 도구, 이런 도구들을 회전, 자세와 같은 비선형 공간에서의 요소에 대한 연산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가 리시어리입니다. 그러니까 회전이나 자세 관련된 연산들을 어프락시메이션이 없이 엄밀한 의미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리시어리입니다. 이제 그 약간의 그 배경 및 동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리시어리에 대해서 차근차근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거는 리시어리의 그냥 인트로덕션 이그젬플을 하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리그룹, 리그룹의 첫 번째 이그젬플로서 S1 여기 S1이라고 이렇게 해뒀는데, 요 S1을 먼저 간략하게 조금 직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놈이 1인 복소수, 그러니까 단위 복소수의 집합이 S1입니다. S1은 리 그룹입니다. 리 그룹.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개의 복소수를 곱하면은 그 결과가
각도 위상이 더해진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이 G도 복소수이고 X도 복소수입니다. 그래서 G하고 X를 곱하는데 여기서 G는 크기가 1인 그런 복소수예요. 그러면은 G하고 X를 곱하게 되면은 이 결과가 Y가 되는데 이 Y는 X가 회전한 결과가 돼요. X가 회전한 결과가 되는데 얼마만큼 회전을 하냐면은 G의 위상만큼 회전을 한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X는 이런 벡터입니다. X는 이런 벡터인데 이 여기 G는 이제 유닛 컴플렉스 넘버이고 그러니까 리 그룹의 하나의 엘리먼트이고 X는 그냥 벡터입니다. 그러면은 이 G의 X를 곱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요거가 돼요. 이게 이제 Y입니다. Y가 되는데요. 이 Y가 G의 위상만큼 X에서 위상이 더해지게 되면은 Y가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하나의 이 벡터라고 볼 수 있는 X, 복소수 X를 단위 복소수 G하고 곱하면은 결과가 Y가 되는데 Y는 X를 회전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G의 위상이 세타이면은 Y는 X가 이 세타만큼 회전한 그런 벡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위 복소수 G의 위상만큼 X가 회전해서 Y가 됐죠. 이런 결과를 이제 리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리 그룹 요소 G, 자 여기 있습니다. 리 그룹 요소 G가 X를 Y로 회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액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액션. 자, 리 그룹 G가 벡터 X를 벡터 Y로 이렇게 뭔가 회전을 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 G가 하는 일이 어떤 액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액션을. 네. 그 다음에 단위 복소수를 정의하는 것은 이 G하고 G 컨주게이트를 곱했을 때 1이 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G를 모아보면은 그게 바로 여기 이런 단위원을 나타내준 이런 복소수가 됩니다. 물론 이것뿐이 아니라 G하고 G 스타 이 컨주게이트 G하고 G 컨주게이트를 곱한 것도 이게 1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다 모아두면은 이게 S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우리가 constraint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 단위1 안에 있는 이런 S1은 디멘션이 얼마냐 하면은 디멘션은 1입니다. 1. 이게 평면상에 있기 때문에 디멘션이 2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평면은 디멘션이 2이지만 이 리 그룹 S1은 디멘션이 1입니다. 디멘션이 1. 네. 여기서도 우리가 여기 엘리먼트를 표현할 때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디멘션이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디멘션은 1입니다. 실제로 선일 뿐이에요. 선. 네. 자, 그 다음에 토폴로지를 보시면은 유닛 서클입니다. 유닛 서클. 자,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한 것처럼 유닛 놈을 가진 이런 복소수들을 모아둔 것은 이걸 다 모아보면 유닛 서클이 됩니다. 그래서 토폴로지는 유닛 서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S1의 요소는 여기 있는 것처럼 S1의 요소는 우리가 G라고 그러면 G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복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요소 중에 중요한 게 설명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실제로 요 세타 하나에 디펜던트한 거죠. 이 엘리먼트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요. G라는 거는 이 S1은 디멘션이 1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앞에서 우리가 G하고 G의 컨주게이트를 곱하면 1, 그리고 G의 컨주게이트하고 G를 곱하면 1이다 이런 컨스트레인트가 있었는데, 이 컨스트레인트로부터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G의 컨주게이트는 이게 G의 인버스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물론 우리가 인버스라는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아이덴티티를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아이덴티티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이덴티티는 여기서 이제 1입니다. 1. 네. 1인데 그건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가 그냥 이미 그 복소수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이제 그런 사항들을 그냥 여기다가 우선 인트로덕션으로 써놓은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연산자를 합성한다. 컴포지트. 두 개의 연산자를 합성하는 컴포지션은 이렇게 두 개의 연산자를 그냥 곱하는 것이에요. 두 개의 액션, 여기 액션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액션. 자, 액션 하나가 있고 액션 두 개가 있어요. 두 개의 액션을 이렇게 합성한다. 컴포지션 한다는 거는 두 개의 액션을 그냥 곱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곱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복소수 곱하는 거를 그냥 그대로 의미합니다. 특별히 다른 곱하기를 하기 위한 다른 데피니션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그냥 복소수 곱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리그룹 엘리먼트, 하나의 리그룹 엘리먼트 또 하나의 리그룹 엘리먼트를 이렇게 곱하는 걸 우리가 컴포지션이라고 그랬는데, 이 컴포지션을 이 액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걸 하게 되냐면은, 액션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요 G가 어떤 액션을 해준다. 벡터 X를 세타만큼 로테이션을 해주는 그런 액션을 하는 거죠. 자, 이 리그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그룹 엘리먼트가 벡터 X의 어떤 액션을 해서 Y가 되도록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컴포지션을 설명하면은 G1, G2 이거는 먼저 어떤 액션을 하는 거냐면 G2라는 액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G1이라는 액션을 하는 그런 합성된 액션을 해주는 거가 이거가 이 두 개의 컴포지션이 해주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컴포지션도 이것도 리그룹 엘리먼트입니다. G가 G1, G2가 리그룹 G1 이 리그룹 엘리먼트, G2도 리그룹 엘리먼트이면은 G1, G2 컴포지션도 이것도 역시 S1의 엘리먼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아까 우리가 엘리먼트라는 건 어떤 액션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어떤 액션을 하는 것이냐, 이건 어떤 액션을 하는 것이냐 하면은 먼저 G2 액션을 하고 그 다음에 G1 액션을 하는 이런 컴포지트 합성 액션을 합성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새로운 리그룹 SO2입니다. SO2. 자, 앞에서 우리가 S1 원스피어라고도 하는데요. 원스피어 S1을 봤는데 원스피어와 동일하게 이 SO2도 2차원 공간에서의 회전을 나타냅니다. SO2도 물론 리그룹입니다. 자, SO2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2차원 평면, 2차원 공간에서의 로테이션 매트릭스입니다. 2차원 공간에서의 로테이션 매트릭스들의 집합을 SO2,
SO2라고 부릅니다. SO2는 스페셜 오소고널 그룹, 투 디멘셔널 스페셜 오소고널 그룹입니다. 자, S1에 관한 이전 페이지, 앞에 페이지 여기서 봤던 거하고 동일한 그림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은요, 액션, 컨스트레인, 토폴로지, 엘리먼스, 인버스, 컴포지션, 이 똑같은 액션, 컴포지션, 토폴로지, 엘리먼스, 인버스, 컨스트레인트, 컴포지션 이렇게 차례대로 했는데 앞에 하고 완전히 똑같죠. 완전히 똑같아요. 다 단지 달라진 점이 뭐냐면은 앞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일이라고 썼던 거, 일이 우리 아이덴티티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일 대신에 i를 썼어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입니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투 디멘셔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앞에서 설명했던 거고 약간 다른 점이 바로 여기죠. 이게. 네. 일 크로스라는 그런 매트릭스예요. 자, 여기 일 크로스는 써보면 어떤 거냐면요. 제로 마이너스 1 제로 이 매트릭스 이게 바로 1 크로스 매트릭스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앞에서 제가 앞에 했던 것들하고 이제 거의 똑같은데 좀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이제 그 두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또 있네요. 컨스트레인트를 보니까 R 트랜스포즈 R이 1이라고 돼 있죠. 여기는 이제 우리 앞에서는 G 컨주게이트 G가 1이다 했었는데 여기는 R 트랜스포즈 R이 1인데 여기 1이 아니라 사실 이거는 아이덴티티입니다. 아이덴티티.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 지금 이제 크로스라고 돼 있는 거 이거 우리가 1 크로스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스큐 시미트릭 매트릭스입니다. 스큐 시미트릭 매트릭스.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곱하기가 있는데 이 곱하기는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거가 R1하고 R2가 2x2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2x2 매트릭스의 곱입니다. 우리가 그냥 잘 알고 있는 그런 2x2 매트릭스의 곱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자, 여기 그림에서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요. SO2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실제로 SO2는 2x2 매트릭스예요. 2x2 매트릭스인데 2x2 매트릭스를 이 그림에서처럼 나타낼 수 없죠. 못 나타내는데 이거를 이 2x2 매트릭스를 어떻게 이렇게 나타냈느냐. 자, 여기서 보시면은 앞에하고 비슷한 수식이 지금 여기서 G가 코사인 세타하고 I하고 사인 세타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 코사인 세타하고 1의 스큐 시미트릭 매트릭스하고 사인 세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이 앞에 페이지에서 I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페이지하고 똑같다. 앞에 페이지하고 몇 가지 노테이션만 빼면은 똑같기 때문에 앞에 페이지에서 이렇게 원으로 나타낸 것처럼 요 뒤에 페이지에서도 그냥 원으로 이렇게 나타내 준 거예요. 예. 자, 만약에 이제 여기서도 그냥 세타가 0이면은 이게 세타가 0 요
이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 이거를 실수부, 이걸 허수부 또는 이거를 가로축, 이거를 세로축으로 하면은 이걸 가로축으로 하고 이걸 세로축으로 하면은 자 여기는 아직 이거는 좀 이따 이제 보기로 하고요. 이거를 가로축, 이거를 세로축으로 하게 되면은 그냥 이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 2x2 매트릭스, 이 2x2 매트릭스를 보면은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데 이 그림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은 이 2x2 매트릭스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그림을 그리면은 이거는 요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요 R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그래요. 그러면은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하고 그다음에 1 크로스 매트릭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내졌죠. 코사인 세타라는 거, 그다음에 사인 세타. 자, 그러니까 I하고 1의 크로스 매트릭스 이 두 개 매트릭스를 베이시스로 해가지고 그 성분은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가 되어서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만 그림을 그리면은 바로 왼쪽 그림과 같은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똑같은 얘기 다시 하는데요. 이거 자체를 그림으로는 이렇게 못 나타내는데 이거를 우리가 베이시스를 I로 하고 그 다음에 1의 크로스 매트릭스로 베이시스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한 뒤에 요 컴포넌트만 가져다가 그림을 그리면 요 그림이 똑같아져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일단은 이제 그리고 우리 앞에 페이지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그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R, 자 R은 지금 세타를 가지고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로 이렇게 나타내졌습니다. R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자, R은 여기 나타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X는 그냥 벡터예요. X는 벡터인데 이 X는 어떤 벡터냐? X는 그 X의 베이시스는 지금 R의 베이시스는 I하고 아이덴티티하고 1 크로스 매트릭스인데 X의 베이시스는 1, 0 하고 그 다음에 0, 1 요 두 개가 요 벡터에 대한 베이시스는 이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베이시스를 달리했어요. 베이시스를. 자, 이게 베이시스가 이 R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경우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하고 1 크로스 매트릭스인데 이 X하고 Y는 이건데요. 이거는 X이고 이거는 Y인데 X하고 Y는 베이시스를 요걸로 했어요. 그랬더니 베이시스가 다릅니다. 요 R하고 X 그 다음에 Y 벡터는 베이시스가 달라요. 베이시스를 달리했더니 베이시스를 달리하고 그 성분 컴포넌트만 그렸더니 동일한 그림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어요. 자, 이거는 요 이그젬플에서만 그런 거지 이그젬플이 달라지면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게 되는 경우. 지금 이건 이제 다행히도 2차원 공간에서의 로테이션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능했어요. 여기다가 한 그림에다 그리는 것이,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뭔가 표현하는 거 가능했는데 3차원으로 가면 이게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차원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나중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뭔가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거는 개념적인 그림이에요. 지금 2차원에서는 딱 이게 정말 정확하게 표현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3차원으로 가게 되면 그냥 개념적인 그림들만 앞으로는 보여주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게 X 벡터에다가 R은 리그룹 엘리먼트예요. X 벡터에다가 리그룹 엘리먼트를 곱했더니 Y가 나왔습니다. Y도 벡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벡터예요. 자, 여기 보였습니다. 자, X, Y 벡터라고 했죠. 그 다음에 R은 리그룹 컴포넌트입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똑같이 R은 리그룹 엘리먼트인데 R이
X에 어떤 액션을 해서 이런 결과 Y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R SO2 엘리먼트 2x2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어떤 액션을 했다. 앞에서 한 거하고 똑같은, 앞에서 액션 이렇게 설명하고 똑같은 설명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유니서클로 나타내져 있는 이 유니서클은 2x2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이런 방법으로 해서 나타낸 것인데, 벡터로 나타낸 것인데, 이 2x2 매트릭스는 어떤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거냐면 R 트랜스포즈하고 R을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되는 이런, 이게 이제 컨스트레인트예요. 물론 이것도 앞에서와 같이 R하고 R 트랜스포즈를 했을 때 아이덴티티가 된다. 이것도 물론 요 두 개가 좀 더 정확하게 컨스트레인트를 말하면 요 두 개예요. 이 두 개가 컨스트레인트. 요 두 개를 만족하는 R들을 모아두면은 이런 요 유니서클 상의 엘리먼트들, 점들의 이렇게 포인트들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앞에서 똑같이 토폴로지는 뭐냐? 유니서클입니다. 유니서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유니서클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먼트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베이시스를, 네, 엘리먼트를 조금 네. 자, 베이시스를 i하고 그 다음에 이 1의 크로스를 가지고 이제 나타낸 거죠. 지우면서 하겠습니다. 네, 베이시스를 i하고 1의 크로스를 가지고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는 여기서 이제 앞에서 했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요 두 개로부터 R의 인버스가 R 트랜스포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여기서도 컴포지션은 그냥 R1하고 R2의 매트릭스 곱입니다. 자, 이게 지금 앞에서 했던 거하고 이제 동일합니다. 앞에서 했던 거하고 동일하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앞에서도 이미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여기서 R은 리그룹 SO2에 속해 있는 리그룹 엘리먼트이고, 요 X하고 Y는 리그룹 엘리먼트가 아닙니다. 이거는 벡터입니다. 벡터. 요 두 개 X하고 Y는 벡터이고, 이건 리그룹 엘리먼트다. 자, 리그룹 엘리먼트 R이 벡터 X에 어떤 액션을 해가지고 Y가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요 뒤에 이제 우리 이 두 개의 이그젬플을 더 할 거예요. 더 하는데 S3 두 개, 이것도 이제 리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SE2도 있는데, 예, 여기 이제 또 SE2도 리그룹 엘리먼트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리그룹 엘리먼트를 SE2, S3, SO2, S1 이렇게 네 가지를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이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자, R은 리그룹 엘리먼트라는 거, 그 다음에 X는 X, 그 다음에 RX가 해가지고 요거 Y인데, Y하고 X는 벡터라는 거, 자, 이게 X이고 이게 Y입니다. 괜히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X하고 Y, 그 다음에 리그룹 엘리먼트 R을 이렇게 하나의 그림에다 그려가지고 표현을 해서 X, Y, R이
동일한 세트에 동일한 그 동격의 어떤 일을 하는 엘리먼트인 걸로 오해를 할까 봐서 지금 이건 다행히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서 이렇게 하나에다 나타내 버려 가지고 오히려 이 그림이 더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어서 여기다 다시 그림을 그린 겁니다. X하고 Y는 R하고는 다른 세트, 다른 세 개의 엘리먼트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다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 서로 다른 이쪽하고 이쪽은 서로 다른 세계입니다. 이거는 리 그룹에 관한 이야기고 이건 이제 그냥 보통의 벡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리 Theory for the Roboticist.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